제가 저 앞전에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몇 편 영상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고 역사나 챙기지 왜 정치하느냐 이렇게 댓글 남기신 분이 있네요. 자, 정치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누구나 다 할 말이 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제 채널에서 영상을 제작해 올렸다고 너는 역사하는 분 아니냐? 왜 정치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지 말고 역사 영상이나 찍어 올려라. 이렇게 댓글 다신 분이 있는데요. 근데 뭔가 좀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역사 얘기를 찍어가지고 올려야 됩니까? 그러면 제 채널에서는 저는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역사 얘기만 올려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제 채널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거고 제가 올리고 싶은 그런 영상을 마음껏 올릴 수 있는 제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 뭐 PC,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제가 마음대로 그냥 올리고 있는 종합 채널입니다. 제가 뭐 정치 이야기 한다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채널 구독하세요. 자, 유튜브에 흔하고 흔한 채널이 수만 개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윤석열 이분이 과연 정치를 똑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분이 하는 행동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 정치하면 누구나 한마디씩 비판을 해야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즘 또 일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한 뉴스 사이트에도 보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어떤 물질이 있고 과연 안전할까.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바다에 이 원전 오염수를 이제 버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원전 오염수가 뭐 바다에 버려도 뭐 괜찮다 뭐 그렇게 정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일본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그러면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뭐 상식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오염수가 이제 사라지기 위해서는 최소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의 기간이 흘려야 그 핵원전 이제 오염수가 이제 사라지는 것을 다들 이제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일본에서 이 원전 앞바다에 이 오염수를 버려도 뭐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 그러면 왜 일본은 꼭 바다에 버려야 할까요? 안전한데 말입니다. 자, 안전하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신의 땅에다 버리면 되잖아요. 자, 아니면 뭐 어느 지역에 뭐 호수를 만들어가 거기다 버려도 되고. 자, 그런데 일본은 왜 자신의 그 땅에 버리지 않고 왜 바다에 버릴까요? 땅에 버리면은 그 오염 물질이 한 지역에 그냥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이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면은 그 땅이 황폐화 되고 오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을 쓸 수 없다 그런 의미죠. 방사능 물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떤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가 가지고 집을 짓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지형이죠. 그런데 이 오염수를 이제 바다에 버리냐 그 바닷물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땅에 그 오염수를 두기 싫으니까 그것을 이제 바다에 흘려보내가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전문가들이 이 원전에 관한 이 오염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바다에 흘러보내도 이거 바닷물하고 이렇게 섞여도 희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방사능 물질이 하루아침에 희석된다고 이 중화대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분해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그냥 버렸다 이게 어, 많은 물하고 이렇게 섞여가 희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희석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닷물 안에 그냥 떠다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떠다니는 그 물질을 생태계적으로 보면 제일 이제 하층에 있는 그런 생물이 그 방사능에 이제 감염되거나 그 물질을 먹게 되면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이렇게 포식하는 생물들이 그것을 자꾸 먹으면서 누적된대요. 그럼 바다에 있는 고기를 최상위로 이제 포식하는 사람들이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나중에 이제 최고로 이제 많이 그 오염 물질이 이제 쌓이는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사능 이 물질도 바다에 이제 버렸을 경우에 바다에도 조류가 있습니다. 조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바다에 이제 제일 이제 하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상류층까지 물에 이제 흐름이 있는데요. 이 오염수가 문제가 되는 게 제일 하층에 이제 가라앉아 있다면은 그것이 바닷물의 이제 해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도착하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뭐 중층이나 뭐 상층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오염 물질은 최소한 뭐 빨리 잡아도 한 뭐 3년에서 5년 정도, 뭐 늦으면 1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제일 하층에 가라앉아 있는 이제 물질은 1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바다에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주도 그쪽을 통해 가지고 동해안 쪽이나 서해안 쪽으로 이제 들어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원전 오염수가 이제 물질이 이제 아주 이제 위험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일본은 이 물질을 이제 바다에 이제 버린다고 하는데 어, 일본에서 또 그 영국의 한 그 원전 전문가가 있대요. 그거는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하던데 그 영국의 한 그 사람은 뭐 또 이 오염수를 먹어도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대로 그 영국에 과연 원전에 관한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되면 그분이 직접 한번 좀 먹는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 초빙한 그 원전의 전문가가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주 이거 안전한 거잖아요. 안전한데 왜 일본은 자꾸 바다에 버리려고 합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본 땅에 그냥 버리세요. 그냥 일본 땅에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이제 생수로 만들어가 이제 일본인들한테 오염 물질을 팔면은 도쿄 전력이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 더 좋은데 왜 바다에 이 좋은 물질을 버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 원전수가 뭐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사찰단을 보낸다 그러죠. 근데 뭐 그 사찰단은 어차피 형식적인 거고 뭐 일본은 버리는 날짜가 뭐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뭐 그대로 시행하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다면 왜 일본의 이 원전수 오염이 안전하다고 도대체 일본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원전 물질이 바다에 이제 버려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도착하는 시간이 뭐 1년 아니면 뭐 2년 이렇게 걸린다고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그 바다에도 이제 오염물질이 도착하면 오염물질 자꾸 쌓이겠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나라 그 바다에도 그 사는 고기들이 있고 그것을 잡아먹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으로서는 이제 피해가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 오염 물질이 안전하기 때문에 일본 바다에 버려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곤 하지요. 왜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피해가 왔을 때,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너가 일본이 이 오염수를 뿌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병이 들었다, 그렇게 이제 말했을 때,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시 되받아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운전 오염수를 버릴 때, 누구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어? 왜 국민들은 병 걸렸니? 뭐, 국민들 피해 입었니? 이런 소리 하면은 그 앞뒤가 안 맞지 않잖아요. 그럴 때 경우에 이제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나중에 그에 대한, 어, 피해를 이제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라는 이 정부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일본 입장을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과연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아니면 일본인인가, 그 의문이 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 정부가 스스로 일본에서 버리는 이 오염수를 왜 안전하다고 또 대변을 해줍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대로 그대로 봤을 때 위험하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다, 이것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사설단을 이제 보낸다고 하는데 그 사설단이 그 조사하는 것도 뭐 직접 시로를 채취해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일본에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절차가 있는데 그에 이제 따라 가지고 그것을 뭐 시찰한다고 합니다. 뭐 시찰이라 해야 되나, 뭐 사찰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눈으로 보니까 뭐 시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더 맞겠죠. 그러면 실제적인 이 위험성은 알 수가 없다, 밝힐 수가 없다, 그냥 관광 여행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정부라는 게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 그것만 주장을 하고 버리면 안 된다, 이것만 강조를 하면 되고, 그렇게 안전하면 너희 앞바다에 버리지 말고 너희 그냥 땅에 버려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왜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해가 그것이 물질이 안전하다, 바다에 버려도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자,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겠습니다. 이 원전 오염수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도 아주 위험한 물질인 것, 세상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물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 하는 짓이 하나같이 일본에 이제 편을 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 되죠.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당연히 국익에 이익이 가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 자, 뭔가 이상한 일본 사람 같아, 이제 그런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니까 왜 역사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대받아치고 어, 어, 그리고 왜 정치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댓글을 남기신 경우가 되는데요. 자, 그럼 역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과연 일본이 얼마나 나쁜 민족인가? 그리고 제 채널을 이렇게 많이 역사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일본이 얼마나 나쁜 민족인가 알 수가 있죠. 자, 그것을 모른다면 역사의 영상은 이제 헛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일본이란 나라를 이거 처음에 한번 되새겨 보면은, 자, 요런 일이 예전에 있었죠. 일본 천황은 정말 백제의 후손인가? 자, 이게 뭔 말인가요?
일본 천황은 정말 백제의 후손인가? 그러면 백제의 후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뭐 2001년에 아키히토 간무 천황 생모가 백제 무령왕 자손인데 일천황 백제 기원설 근거로 속 일본기에 이제 나와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일본 여기 아키히토 일왕이 이 백제의 후손인데 이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강제 병합해가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했습니까? 자, 이 내용대로 따지면은 이 아키히토 일왕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백제의 후손이다 그러면 이 백제가 예전에 어디 있었다고 우리는 배우죠? 자, 전라도에 있었다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따지면은 그러면 전라도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문을 전체를 이제 핍박한 경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발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아키히토 일왕이 백제의 후손이 맞다 그러면 나중에 일본이 그 현재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이 이제 어, 자연적인 천재 지변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자신들이 사는 땅이 바다에 가라앉는다 이렇게 예상되면 이분들은 바로 자신들도 이제 백제의 이제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이 옛날에 아키히토 일왕이라는 분이 나 자신은 간무차랑의 어머니가 백제 무량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백제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 대한민국 땅, 즉 전라도에 우리 후손들, 즉 일본인들이 들어가 살 그런 조건이 충분하다. 왜? 여기 나와 있잖아. 백제 무량의 자손이라고. 나는 예전에 우리 조상이 백제인이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 전라도 땅에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도 보면은 여기 임나 일본부설 이것을 들어가지고 현재 한반도 이 대한민국 땅이 여기 임나가 있다고 즉 현재 이 전라도 땅이죠. 전라도 땅하고 옛날에 이제 가야 땅이 이것이 이제 자신의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표시되는 것도 이것도 한번 봅시다. 앞전에 일본 천황이 여기에 보면 백제 무량왕의 이제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임나라는 땅이 따로 예전에 이제 백제하고 신라고 이제 분리다가 한반도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백제의 우선이면은 이 백제라는 이 땅이 임나가 돼야 되고 자신의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임나는 가야가 이제 자신의 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그 일본 천황이라는 그 작자가 이야기한 그 상황과 이제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백제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것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임나라는 다른 지역을 또 만들어가 이것이 한반도에 자신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 천황이라고 하는 아키히토 일왕의 어? 이 간무천황의 어머니가 백제 무량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적혀 있다. 이거는 가짜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분의 키가 아주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바로 일본 사람의 이제 원래 특색이 그런데요. 이 키가 작아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키가 작지 않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키 작은 종자들은 예전에 일본은 외놈들의 특색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일본 천황은 정말 백제의 후손인가?
일본 천황을 이 백제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아주 위험한 발언이다. 즉, 앞으로 이제 미래가 이렇게 앞으로 이 일본 땅이 이제 침몰을 하거나 이제 없어질 경우 이 한반도도 자신의 땅이라고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빌미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됩니다. 자, 이 아키히토 일항이라는 작자가 아마 이제 미래를 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제 일본 열도 땅이 바다에 이제 침몰을 하면은 여기 사는 이제 일본인들은 내가 예전에 이 한반도를 자신의 이제 어, 조상들이 산 지역이라고 예전에 한번 언급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다시 너희들은 한반도를 침략을 해가 다시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건 우리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와 이제 똑같아.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일본이 예전에 이제 힘이 좀 막강해진 경우가 이 일본 제국 시대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 그 시대에 이제 많이 이제 차지한 이제 영토를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표시되는 거 이거 보이시죠? 중국 땅도 예전에 차지했습니다, 다 이거. 그리고 필리핀, 동남아하고 이런 지역을 다 차지했죠. 그리고 만주도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큰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메리카를 공격했죠. 미국을 공격했는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쫄딱망한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도 아직도 큰 소리를 치고 있죠. 바로 이 제국시대 때 그 책임을 미국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일본 왕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역사 청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다투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땅에 이 한반도 일부 요거만이 있는 건 줄 알고 이제 다 착각하는 경우가 되죠. 그러나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지만 우리의 땅은 대륙이 없고 이 한반도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강력이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바로 대명 조선하고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했는 지역도 이제 대륙이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많이 실로그 내용으로 올려드리고 이제 보여드린 경우가 됩니다. 바로 이 대일본 제국이라는 이 제국 시대 때 이 나라를 기점으로 해가 여기에 일본 아키히토 왕이라는 이 작자가 이제 천황으로 등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왕밖에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천황으로 이제 등급을 해가 진급된 경우죠. 자,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연 그때도 왕이었을까? 자,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그것이 현재 천황까지 올라간 상태가 됩니다. 자, 황제라는 칭호는 아무 나라에서나 사용할 수 없어요. 바로 조선만이 황제이다. 나머지는 다 하들 것 없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실록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자,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자, 이게 1593년 만력 21년 때의 기록입니다. 요거는 제가 앞전에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했을 때, 임진왜란이 어디에서 발생했고, 그것을 설명했을 때, 이제,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임금이 편전에 나가 대신 등과 함께 외적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다. 자, 그럼 요 임금이 누구일까요? 자, 조선의 이제 천자께서 대신들과 외적, 즉 현재 열도 일본에 이제 침범하는 대책 등에 이제 논의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진왜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부터 제왕이 융적을 방어함에 있어서는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고 가는 자는 붙잡지 않았을 뿐이요. 왕으로 방하여 약한 짓을 다하게 한 일은 들어보지 못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왕으로 봉하여
악한 짓을 더하게 한 일을 이제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 이런 내용은 바로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내용입니까? 바로 위쪽에 나와 있는 이 외적, 즉 현재 열도 일본을 의미하죠. 자, 이 내용으로 보면 이 현재 열도 일본 이 외놈들은 현재 왕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왕으로 봉하여 악한 짓을 더하게 한 일은 이제 들어보지 못했다. 즉 현재 왕으로 봉하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 외적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자신을 왕으로 봉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봉해주면은 대명조선의 이제 신하가 되는 거죠. 신하가 이 천자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신하라는 나라가 이제 이 외라는 나라가 이 천자를 이제 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봉해줄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실록의 내용을 보면 현재 이 1593년 이때도 일본은 왕도 못 되는 아무것도 아닌 쓸데기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키히토 일왕이라고 이제 현재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붙였고 지금은 현재는 여기에 위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천왕으로 이제 또 불려지고 있습니다. 왕도 못 되는 이 나라들이 이 나라가 지금 이 천왕으로 불려져 있다. 자, 이게 참 한심한 경우가 됩니다. 바로 이 일본 제국이라는 이 약칭을 이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1868년에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성립된 나라인데 이때 세계를 이제 즉 아시아 쪽을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이제 천황으로 이제 등극된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록의 이제 내용으로 뭐 왕도 못 되는 게 이제 천황으로 등급을 해가 그것도 백제 무령왕의 이제 자손이라고 이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에 자신의 후손들을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빌미를 이제 남긴 경우가 이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내용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천황은 정말 백제의 후손인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임나 땅이 현재 이 한반도로 이제 비정을 해가 이제 자신의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해가 이제 파고 들어오는 경우가 됩니다. 자, 가야하고 임나하고 어떻게 똑같나요? 전혀 그 뜻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전혀 맞지 않죠. 자,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이 백제의 후손이라면 백제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해야 되잖아. 왜 임나를 지배해가 자신의 땅이라고 합니까?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일본 천황이라는 이 작자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천황도 아니고 왕도 아니다. 왜? 우리 선조가 남긴 기록에 보면은 여기 왕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되겠네요. 이것을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붙여놨는데요. 자, 한번 뜻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님이 아니다. 뭐가 아니냐?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 임금왕, 왕이 아니다. 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들으면 듣다, 상가받다, 가르침을 받다. 자, 가르침을 받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자, 이건 누구의 이제 가르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바로 조선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으로 이제 봤을 때는 왕도 아닌 그런 나라다. 자, 아주 미개한 나라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봉하다. 자, 뭐를 봉합니까? 자, 왕으로 이제 봉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리고 여기 임금왕, 임금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 이름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붙을 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다, 늘다, 더하다. 그리고 악할 약, 악하다. 자, 일본은 왜는 이제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왕으로 봉해줄 수 없다. 자, 그런 의미가 이제 되죠.
자, 위쪽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왕으로 봉하여 악한 짓을 다하게 한 일을 들어보지 못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본 지금 외놈들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이 이제 독도로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없습니다. 뭐 일본이 뭐 독도가 예전에 죽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찾아보니까 독도는 죽도가 아니다 송도라 적혀 있습니다. 자, 죽도는 말 그대로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섬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섬은 울릉도 옆에 보면은 그 죽도가 하나 있어요. 말 그대로 섬 이름도 죽도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옛날에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 울릉도 옆에 있는 죽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입니다. 독도는 뭐 다케시마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다케시마라는 뜻이 뭐냐면 죽도라는 뜻이에요. 즉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그런 섬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독도는 많은 사진을 보거나 뭐 직접 가서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나무가 없어요.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섬입니다. 그래가 예전에 고지도를 보면 이 독도가 송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송도, 죽도도 아니고 송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는 것은 허구의 그런 일이다. 역사에 그런 이제 따져봤을 때 전혀 맞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왜 역사 얘기를 이제 올리지 않고 정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 마음입니다. 제 채널은 종합 채널이고 뭐 PC 얘기도 올리고 역사 얘기도 올리고 뭐 정치 이야기도 올릴 수 있고 그런 운영자 모임인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를 못한다면 그 쓴소리를 한마디 하지 않는다는 게 그것이 더 문제이겠죠.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면 쓴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국익을 위해서 올바른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영상에 이제 역사 채널을 많이 이제 보셨다면 이제 일본이 어떤 나라이고 우리의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지웠는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범위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천황 이 아케히토 일왕이 간무 천황의 어머니가 백제 무량의 자손이고 속일본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작자는 순수 외놈의 혈통이고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나라 독립 기사들이 남기신 그런 자료를 보니까요. 이 일본 외하고는 우리하고는 같은 민족으로 여긴 적이 없다고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민족이다. 즉 미개한 민족은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간무천황의 어머니가 백제의 무량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적혀있다. 이 내용을 이제 믿으시면은 나중에 일본 후손들이 다시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야, 한반도 땅 옛날에 우리 선조요. 백제 이래 우리 선조의 땅이야 이러면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 바로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 권리가 있어. 자, 이렇게 주장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런 정신을 을빠진 대통령이 현재 일본에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경우가 됩니다.
그 잘못된 이제 역사 인식과 잘못된 이제 방향으로 이제 머리가 세뇌를 됐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같은 그런 대통령의 사고 방식을 가지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봅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현실이 이제 된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가면은 대통령 하나만 보더라도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만 자꾸 생기고, 자, 점점 이제 힘들고 이제 살기 어려운 그런 이제 미래의 환경이 자꾸 생각이 자꾸 나네요.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고 올바른 이제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키히토이랑 나 자신 가무 천황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